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 열쇠를 놓은 곳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방금 전에 했던 대화 내용이 흐릿해지는 경험, 점점 더 자주 겪고 계신가요? 혹시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무시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세요. 매일 밤 여러분이 선택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서서히 치매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이게도 전 세계 치매 환자 중 3분의 1은 단 한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노년내과 전문의 30년 경력의 김현우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의학계에서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수면과 치매에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정 교수님은 평생 학문에 몰두하시며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억력 저하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최근 몇 년간 밤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주무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 치매 초기 선별검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수면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면 시간이 너무 많아도 비슷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입니다. 이보다 적거나 많으면 뇌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셨습니다. 늦게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시는 패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 일광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결국 멜라토닌 분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으로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적절한 햇빛 노출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이런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수면의 질을 개선하셨고 기억력도 상당 부분 회복되셨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주로 깊은 수면 중에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뇌 속에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되고 이는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56세 박 여사님의 사례도 기억합니다. 그분은 심한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계셨지만 본인은 그저 콧골이 정도로만 여기고 계셨습니다. 밤중에 숨이 끊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자주 차단되었고 이로 인해 인지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수면 무호흡 치료 후 그분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이나 가족 중에 심한 콧골이가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 몸의 여러 변화들이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약해져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또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숙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70대 이상이 되면 시상하부라는 뇌의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곳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시상하부 기능이 저하되면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졸피뎀과 같은 약물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키고 습관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67세 정할머니는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용량을 늘려야만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결국에는 약을 끊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면제를 복용해도 자연스러운 수면 구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뇌의 회복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면과 정신 건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하고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충동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자제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행동들은 다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72세 김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은퇴 후 우울감으로 인해 불면증이 생겼고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스마트폰으로 밤새 뉴스와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루라이트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더욱 억제했고 낮에는 피곤해서 활동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취침 전 1시간은 빛이 적은 환경에서 명상이나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또한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 산책을 하시며 햇빛을 쐬셨고 이런 변화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하기 전에 전립선 문제나 심장 질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최 선생님은 밤에 자주 깨시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 빈뇨가 수면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립선 치료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낮 시간의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업무 스트레스, 가족 문제, 경제적 걱정 등이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지 행동 치료와 수면 위생 습관 개선이 효과적입니다. 수면 위생이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 습관을 말합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반감기가 오래 지속되므로 오후 시간 이후에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78세 이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이런 수면 의례는 몸에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런 습관을 통해 수면제 없이도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낮잠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고 불규칙한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히려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세 박할아버지는 점심 식사 후 20분간 낮잠을 자는 습관을 통해 오후 시간에 활력을 유지하고 밤에도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깊은 수면 시간을 늘리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취침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로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 습관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우유, 계란, 견과류 등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저녁에 과식하거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 불량으로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수면 장애는 대부분 치료 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83세 최 할머니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밤 9시쯤이면 졸음이 왔고 자정 무렵에는 한번 깨시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패턴이 불면증이라고 걱정하셨지만 이는 노년기의 자연스러운 수면 변화였습니다. 최 할머니는 이런 자신의 패턴을 받아들이고 밤에 깼을 때 무리하게 다시 잠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잠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완하는 시간을 가진 후 다시 누워 자연스럽게 잠드는 방법을 터득하셨습니다. 이제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 잠은 충분히 자는데도 상쾌하게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면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면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깊은 수면과 렘수면이 특히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의 회복과 면역 기능 강화가 이루어지고 렘수면 단계에서는 기억의 정리와 감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3세 윤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시고 아침 6시까지 거의 8시간을 주무셨지만 항상 피곤함을 느끼셨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깊은 수면 단계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취침 전 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항상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술을 한두 잔 하셨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셨던 것입니다. 알코올은 초반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후반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과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시작을 어렵게 만듭니다. 윤 선생님은 저녁 식사 후 술을 끊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셨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아침에 훨씬 상쾌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18도에서 20도 사이의 온도가 이상적입니다. 또한 침구의 상태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매트리스나 베개는 목과 허리 통증을 유발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85세 김할머니는 오랫동안 사용한 매트리스 때문에 밤에 자주 깨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매트리스로 교체한 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노년기에는 근골격계 문제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편안한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빛의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아침에 충분한 자연광을 쐬는 것이 저녁의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70세 박 교수님은 은퇴 후 외출이 줄어들면서 자연광 노출 시간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체 시계가 교란되어 밤에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 교수님께 매일 아침 산책을 권했고 일주일만 실천해도 수면 패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법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45 호흡법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5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어려운 밤에 이 호흡법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67세 이 선생님은 불안 증세로 인해 밤에 자주 깨시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셨습니다. 445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밤중에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전반적인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식이 습관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이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66세 정 선생님은 저녁 식사 후 항상 바나나 1개와 체리 주스를 드셨는데 이것이 숙면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식이 요법만으로 심각한 수면 장애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수면과 기억력의 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면 중에는 해마라는 뇌 영역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특히 렘수면 단계가 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78세 강 선생님은 평생을 교직에 계셨던 분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독서와 강연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의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무호흡증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렘수면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양압기 치료를 시작한 후 강 선생님의 기억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수면과 정서적 건강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정서를 담당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의 활성이 증가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등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69세 최 여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불면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수면 치료와 함께 가벼운 운동, 사회적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수면의 질이 개선되자 우울 증상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수면과 정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치료하는 것보다 함께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일주기 리듬의 전진입니다. 즉, 젊었을 때보다 더 일찍 졸리고 더 일찍 깨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므로 이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늦게까지 깨어 있으려 하기보다는 졸음이 오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찍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76세 조할아버지는 평생 밤 12시 이후에 주무시던 습관이 있었는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밤 10시가 되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거부하고 습관을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결국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으로 전환하셨습니다. 그 결과 훨씬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도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섬유근육통 같은 만성 통증 질환은 노년기에 흔하게 나타납니다. 통증으로 인해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 적절한 통증 관리가 수면 개선에 필수적입니다. 83세 김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 밤에 자주 통증을 느끼셨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적절한 진통제 사용과 함께 취침 전 온찜질, 관절 부담을 줄이는 수면, 자세 교정 등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소 결핍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등의 결핍은 불면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세 박할머니는 만성적인 피로와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는데 검사 결과 심한 철분 결핍이 발견되었습니다. 철분제 복용 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수면을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수면 장애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개인화된 접근입니다. 같은 불면증이라도 그 원인과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중간에 깬 횟수, 낮 동안의 활동,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여부 등을 기록하면 자신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수면의 질을 측정해주는 다양한 스마트워치나 앱도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이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수면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복원시키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인지 기능과 정서적 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문제를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30년간 노년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적절한 수면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수면 패턴을 돌아보고 필요한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한 수면은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나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전문의 김현우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하루 되세요.